자, 윤희영 씨의 포토타임입니다. 김도영의 첫사랑이자 재력, 지위, 미모를 모두 갖춘 커리어 우먼 신다혜 역을 맡았고요. 미국 유학을 떠났다가 10년 만에 갑자기 귀국한 다혜는 재기를 앞둔 도영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네, 왼쪽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포즈 부탁드릴게요. 유인영 씨가 한혜진 씨와 윤상현 씨 사이에서 갈등의 중심이 되면서 그게 긴장감을 높일 거라고 하는데요. 자,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오늘도 화이트 여신으로 등장하셨어요. 자, 유인영 씨의 단독 촬영에 이어서 그대로 계신 상태에서 윤상현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윤상현 씨. 네, 두 분은 과거에 풋풋했던 첫사랑에서 10년 만에 비즈니스 갑을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이 두 사람의 위태로운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가운데 기자분들께 포즈 취해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살짝. 네. 윤상현 씨 긴장하신 건 아니죠? 네, 두 분 너무 어울리는데요. 이번엔 유인영 씨를 잠깐 대기실로 모시면서 윤상현 씨, 김도영 역의 윤상현 씨의 단독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김도영은 재기를 꿈꾸는 천재 건축가이자 아내 현주 앞에서는 정말 거짓말도 못하는 순수하고 자상한 아내바라기 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 다혜로 인해서 평화로운 일상에 큰 파장을 겪게 되는데요. 손 꼭 잡고를 통해 정통 멜로에 도전하는 윤상현 씨가 대한민국의 현실 아빠 그리고 현실 남편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게 될지 기대됩니다. 오른쪽도 봐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김태훈 씨를 대기실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석준 역의 김태훈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장석준은 뇌종양 3대 명의이자 현주를 치료하는 주치의인데요.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오직 뇌종양 치료 연계에만 모든 걸 바치고 사는 인물입니다. 워커홀릭 의사에서 변신한 김태훈 씨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오른쪽도 보셨죠?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계시고 김태훈 씨와 함께 커플 촬영을 할 한혜진 씨를 모시겠습니다. 한혜진 씨는 극 중에서 의사와 환자로 이제 김태훈 씨와 만나게 되는데요. 석주는 죽은 아내와 같은 케이스의 병을 가진 현주를 만나면서 이전과 다른 삶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팔짱 끼라고 윤상현 씨가 요청하셔서요. 네, 팔짱 끼겠습니다. 가운데 보시고요. 네. 두 분 함께 오른쪽으로 살짝 봐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김태훈 씨는 대기실로 들어가시고 팔짱 껴를 외쳤던 윤상현 씨를 다시 무대로 아니에요. 죄송해요. 한혜진 씨 단독 촬영. 한혜진 단독 촬영 있습니다. 자, 남현주 역의 한혜진 씨 왼쪽 먼저 부탁드리고요. 삶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되는 여자 남현주 역을 맡았는데요. 현주는 사랑하는 남편 도영과 함께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평화롭던 일상에 큰 파장을 겪게 됩니다. 4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한 한혜진 씨의 매력적인 연기가 기대됩니다. 네,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으로 시선 부탁드립니다. 자, 더 아름다워진 한혜진 씨와 함께 멋진 커플 부부 연기를 보여줄 윤상현 씨를 다시 무대로 모셔서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두 분이 어떤 포즈를 취하실지 기대돼요.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이 드라마는 지금 무대에 계신 두 분의 멜로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앞에 어떤 사건들이 휘몰아칠지, 그리고 두 사람이 그리는 생의 마지막 멜로가 어떤 표정일지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가장 다정한 포즈 해주신 거죠? 다정한. 자, 이렇게 해서 한혜진, 윤상현 씨의 커플 촬영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배우들을 모시고 단체 촬영하겠습니다. 유인영 씨, 김태훈 씨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 무대 가운데 화이트 표시에 한희진 씨가 서주시면 좋겠어요. 반발짝만 앞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발짝. 네, 좋습니다. 왼쪽 먼저. 네. 그리고 가운데. 자, 네 분 배우들이 함께 촬영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번 드라마를 함께 해주신 정진 감독님을 모시고 단체 촬영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자, 다섯 분이 다정하게. 네. 윤상희 씨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잘해주시고요. 오른쪽. 자, 감독님 가운데 계신 가운데 우리 배우 네 분 다 함께 이 드라마의 성공을 기원하는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번에는 각자 매력을 살린 하트 한번 날릴까요? 각자 작은 하트, 큰 하트 마음껏 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하트. 정말 매력 만점입니다. 이번에는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기 때문에 다섯 분 손 꼭 잡고 손 꼭 잡고 서로 잡으시고요. 자, 손 꼭 잡고 다정한 가운데 그렇게 각자 하시겠어요? 뭐 알아서. 네, 좋습니다. 손 꼭 잡고 촬영하겠습니다. 만세 하셔도 됩니다. 김태훈 씨. 네. 자,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이렇게 해서 배우들과 감독님의 포토타임이 있었고요. 지금 앞쪽에 보시면 다섯 분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좌석으로 잠깐 내려가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좌석에서 함께 하실 동안 저희는 하이라이트 영상 시사를 준비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지고 자리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자분들은 진행되는 중간이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정지인 감독님께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에 대한 작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출을 맡은 정지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작품은 사실 소개요? 네. 제가 이런 자리가 너무 떨려서 소개를 하자면 사실 심파극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심파 속에 이제 여러 양가적인 감정이 얽힌 그리고 약간 극한적인 상황에서 과연 사랑이 각자 내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좀 보게 되는, 그리고 그런 극한적인 상황으로 밀어붙일수록 각자 4명의 인물이 어떤 식으로 관계가 서로 바뀌게 될지, 그리고 나중엔 그 관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궁금해지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새벽까지 촬영하고 오셨다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아, 그거는 네. 아니 그 혜진 씨네 스태프들이 20분 동안 열심히 네. 아, 절대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 저는 감독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드라이가 너무 잘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혜진 씨네 메이크업 헤어 스태프들이 이렇게 20분 만에 변신해 주셨다고 팀워크가 느껴집니다, 감독님. 자, 한혜진 씨부터 한 분 한 분 맡은 역할 소개해 주시고요. 이 작품에 임하는 각오도 한 말씀씩 네. 부탁드릴게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는 평범한 주부,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인데 항상 이 뇌종양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엔 뇌종양 판정을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나 자신 그리고 내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찾아 떠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윤상현 씨. 저는 한국의 천재 건축가 김도영 역할을 맡았는데요. 젊은 시절에 잘 나가던 건축가가 이제는 못 나가게 되면서부터 되게 힘든 생활을 하는 와중에 첫사랑인 유인영 씨가 나타나면서 제 심경의 변화를 겪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저는 신다혜 역할을 맡았고요. 여기 계신 김도영의 젊었을 때 첫사랑이자 지금은 미국 투자회사에 이사를 맡았습니다. 네. 네, 김태훈 씨. 저는 뇌종양에 관한 한 세계 3대 명의 천재 장석준 역할을 맡은 김태훈입니다. 윤상현 씨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3대 명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드라마를 직접 이제 제작하는 연출하시는 감독님의 입장으로서 우리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이 드라마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 봐라 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요즘 드라마들은 보통 사건을 베이스로 해서 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제가 사실 대본을 보면서도 되게 신기했던 점이 그냥 오로지 감정선만으로 전개를 이렇게 처음 대본을 봤을 때 4부까지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읽을 때는 재미가 있는데 내가 과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그게 과연 내가 느낀 감정들이 전달이 될까 해서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는데 다행히 저희 네 분 배우 모두가 충분히 리허설을 하면서 사전에 얘기도 충분히 해보고 하니까 감정선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뚝심 있게 흘러가는 느낌이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더라고요. 1, 2부 영상을 봐도 그렇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좀 걱정인 건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본편보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저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직. 근데 일단 첫 방송과 일단 계속 보시게 되면은 그 작가 선생님이 설계해 놓으신 감정선들이 이렇게 다양한 층을 가지고 보인다는 걸 그리고 이 네 분 배우들이 그거를 잘 표현해 주신다는 거 자체가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최근에 좀 어른들을 위한 멜로 드라마가 많은데요. 이 손 꼭 잡고만의 강점이 있다면 다른 드라마의 차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혜진 씨가 오랜만에 나온다는 거? 아 그렇군요. 4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이라는 거. 아니 그런데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최근 들어서는 사실 좀 이렇게 몹신이라든가 좀 복잡한 씬들이 훨씬 많은데 이게 강점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에 대한 집중도가 되게 높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드라마는 결국엔 바스트라고 하는데 제가 찍다 보면서 네 분 모두 이렇게 화면 자체가 바스트든 풀샷이든 되게 집중도가 높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분 배우들의 연기라든가 이 케미를 보는 재미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네. 네. 자, 이제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기자분들 손 들어 주시면 발 빠르게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왼쪽에 계신 베이지 자켓 입은 기자분 한 번만 더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신아람입니다. 저는 한혜진 씨한테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4년 만에 복귀해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만약 그 삶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 무엇이 하고 싶냐는 질문에 주부들이 이제 남편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고 답변을 했는데, 한혜진 씨에게 이 상황이 직접 닥친다면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처음 작품 4부까지 읽어봤을 때 그냥 연기자로서 욕심이 나는 작품이었어요. 내가 좀 연기를 한번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겠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뛰어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 또 대본 자체에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제가 느꼈을 때에는 어떤 일본 드라마의 느낌, 그런 뭔가 깔끔하고 이렇게 좀 정결한 그런 전개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서 이걸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만약에 저한테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도 아이가 있는 엄마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현주처럼 오롯이 저만을 위해서는 시간을 보내지 못할 것 같고, 아이를 위해서 뭔가 엄마로서 좀 준비를 해놓고 가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을 빠듯하게 보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가지 답변 다 주셨고요. 또 기자분께, 네, 오른쪽에 계신 기자분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저는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고요. 저 감독님께 일단 질문을 드리면 이게 자칫 좀 오해하면 이제 불륜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이 궁금하고, 또 기혼자이신 출연자분들께는 결혼하신 입장에서 상대방이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본다면 개인적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태훈 씨께는 그 3대 명의이자 천재 의사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찾아오는 사랑으로서 좀 매력적인 모습 보여주실 것 같은데 뭐 멜로 장인이 되겠다, 어떤 각오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김태훈 씨 먼저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태훈 씨 먼저 해주세요. 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냥 말씀드리면 3대 천재를 준비를 따로 뭐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워드를 잘 못 쳐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천재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냥 천재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 일에 집중력을 갖고 그 일에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치열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 천재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장석준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부분들은 되게 허술하고 허당적이고 이렇게 사람 관계도 잘 못하는데 정말 일에 있어서만큼은 치열한 그런 모습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멜로 장인 이 자리 탐내시나요? 탐납니다. 탐납니다. 네, 탐납니다. 자, 감독님께 아까 혹시 불륜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결혼을 한 입장이 아니라서 이거를 볼 때 좀 이해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오히려. 근데 그래서 주변에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선후배들이라든가 그리고 연기자들도 지금 사실 결혼하신 분이 3분이나 있어서 좀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봤을 때 두 가지 그러니까 불륜이라고 붙이기는 조금 그렇지만 두 가지 사랑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그 10년의 결혼 생활을 했던 부부가 한 명은 첫사랑이 돌아오고 한 명은 죽음 앞에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만난 의사, 이렇게 두 가지 관계로 나뉘는 것 같은데, 첫사랑이 돌아온 남편의 입장이라면은 사실 그 사랑을 잊지는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다른 지금 가불 관계라든가 그런 비즈니스적인 형태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이런 순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사랑을 내가 잊지는 않고 있었구나. 처음에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새롭게 발견이 된 그런 마음, 욕망 이런 걸 발현하는 거는 글쎄요, 이게
뭐 불륜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일 거고,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건 드라마니까 남들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데 또 드라마는 그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되는 마음으로 가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주의 사랑 같은 경우에는 그 절망 속에서 결국에 나의 생명을 지금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이 의사의 마음이 결국에는 희망이라는 감정과 함께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형태로 결국엔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도 뭐 꼭 그렇게 불륜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속에서 나의 목숨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살리고자 하고 있는데, 그 진심이 전달이 되면은 그냥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기혼인 배우들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냐라고 무척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윤상현 씨께 마이크 넘겨도 되겠죠? 저도 이 드라마 찍으면서 내 와이프가 만약에 내가 와이프가 세 달이요? 내가 세 달? 누군가 세 달? 누군가 세 달?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상대방이죠. 흔들린다면. 상대방이 이성이 나타나서 흔들린다면 어쩔 수 없죠 뭐. 예. 흔들리는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흔들린다면 그건 뭐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흔들리지 말아야죠. 네. 흔들리지 말아야죠. 한희준 씨. 흔들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흔들릴 수도 있고 두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 선을, 그것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는 것을 갖고, 약속이잖아요, 결혼도. 그것을 갖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네, 잘 넘어가셨습니다. 자, 다음. 네. 하얀색 옷 입은 기자분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서연 기자라고 합니다. 저 한혜진 씨께 질문 드릴게요. 4년 만에 복귀작이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미운 우리 새끼 출연하셨었지만 드라마 촬영장은 굉장히 오랜만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달라진 점, 본인이 느끼시기에 좀 달라진 점들이 있었는지, 내지는 뭐 오랜만에 복귀에 대해서 좀 어떤 소감이신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스태프분들이 다 너무 젊으세요. 4년 만에 촬영장에 나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놔도 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처음에는 많이 낯설고 긴장됐지만 또 적응하다 보니까 또 감독님도 워낙 젊으시고 이렇게 젊은 환경 속에서 또 저도 같이 묻어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가 못 봤던 장비들이나 카메라가 네. 생겼더라고요. 예전에는 못 봤던 그런 장비들. 그래서 저희 드라마가 영상미가 참 뛰어난 것 같아요. 방금 뮤직비디오 보는 네.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눈물 막 맺혀 있는 장면도 어쩜 네. 그렇게 아름답던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장비의 진화, 그죠? 네. 깜짝 스태프들이 놀랐어요. 자꾸 누나라고 부르죠. 네. 그러게요. 저도 이제 막 다 누나라고 불러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네. 또 다른 기자분께 마이크. 네네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한국 윤세현 기자입니다. 일단 한희진 씨께 질문 드리면, 남편 기성용 씨가 이번 복귀하는 데 있어서 네. 응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지 네. 여쭤보고, 그다음에 김태훈 씨 같은 경우는 전작에서 의사라는 직업도 그렇고, 그리고 시한부라는 소재 자체가 판타스틱의 홍준기를 떠올려요. 그 캐릭터가 이번 캐릭터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는지, 그리고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윤상현 씨는 그동안 좀 경쾌하고 라이트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정극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좀 오랜만에 진지하게 웃음기를 빼셨는데, 정극 오랜만에 하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한희진 씨부터. 네. 네. 사실은 이제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아이도 있고 좀
선뜻 그 자리를 박차고 나서기가 좀 주부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남편이 무조건 해야 된다. 엄마이기 전에 배우였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냐. 무조건 나가서 연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작품이 끝나면 바로 월드컵이거든요. 시기도 너무 잘 맞는다 해야 된다. 아, 무조건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네. 번갈아 일하시는군요. 네. 네. 아름답습니다. 자, 김태훈 씨 의사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대본 처음에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자 배우, 여자 주인공 환자와 첫 대면하는 장면도 똑같이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같이 상담하는 걸로 시작하는 것도 똑같아서 너무나 비슷한 시작이어서 깜짝 놀랐는데 상황도 그렇고 읽다 보니까 캐릭터는 정반대더라고요. 전작에서는 그냥 그래서 나도 같이 죽을 병을 앓고 있으면서 죽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끔 그 옆에서 그분을 여자 주인공을 계속 이렇게 힐링시켜 주려고 하고 그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항상 웃으면서 하는 역할이었고요. 이번 역할은 넌 절대 내가 살릴 거야. 나는 무조건 살릴 수 있어라는 걸로 굉장히 정반대의 캐릭터예요. 이것은 웃음기 하나도 없고요. 정말 살리는 데만 정말 막 혈안이 돼서 그리고 너무나 다른 캐릭터여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고 찍으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찍고 있습니다. 네. 천재라서요. 천재니까요. 좋아요. 예. 3대 명인데요. 뭐. 윤상현 씨께 질문 드렸어요. 정극에 도전하시는 각오. 네, 저는 그 전 드라마 거의 대부분이 그런 라이트한 연기 그리고 가벼운 연기 그런 부분이 되게 대부분이고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대본 받아서 읽을 때 좀 적응을 많이 못했어요. 힘들 것 같은데 나한테 되게 저는 좀 양면성 있는 캐릭터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밝은 면, 이 사람의 뭐 어두운 면 그런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연기를 제일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를 다 빼고 되게 깊이 내면 깊이 끄집어내서 연기를 해야 돼서 처음에 대본 읽고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되게 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전극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또 한혜진 씨하고 또 젊으신 감독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집중력도 되게 많이 생기고 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전극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빠 역할 그리고 남편 역할이기 때문에 더 몰입감도 좋고 그리고 감정도 더 잘 끌어오르고 연기하는데 되게 좀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또 어디 계신 기자분께 마이크 드리면 될까요? 네, 저기 왼쪽에 파란 셔츠 입은 기자분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입니다. 한예진 씨하고 이제 유인영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선 그 뇌종양이라는 이 병이 한국 드라마에서 암과 함께 굉장히 자주 나오는 또 소재라서 시한부를 연기하신 배우분들도 많고 그래서 물론 그 시한부로 뭔가 고통을 겪어가는 과정이 주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연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듣고 싶고요. 유인영 씨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을 그 전에 그 사랑받지 못하는 배역을 하면 좀 연기하는 배우도 약간 좀 우울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유인영 씨가 직접. 근데 이번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그렇게 사랑받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감정을 잘 추스리고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한혜진 씨가 먼저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뇌종양이 저희 드라마의 소재이긴 하지만 주가 되는 것이 아닌 어떤 사랑이 저희
드라마의 주제예요.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부가 저도 충분히 필요했었고, 사실 어떻게 그 뇌종양에 걸리신 분을 만날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했던 방법은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고 지금도 많이 보면서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엄마도 뇌종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전성이 있는 뇌종양인 좀 어떤 희귀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엄마도 암이었는데 딸도 그 똑같은 부위에 암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유인영 씨께 질문 드립니다. 네, 지금은 윤상현 씨가 사랑을 고루고루 나눠주고 있어서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는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사랑을 했던 사이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린 건 아마 이제 그 작품 내에서 뭔가 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드라마에서 뭔가 자극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에 이제 소모되는 것 같은 느낌이나 그런 외로움을 에둘러서 표현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신다혜라는 역할만 빼고 봤을 때도 그 감정선이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내용이 이렇게 풍부하게 전달이 되고 있어서요. 네, 현장에서는 되게 재밌게 즐겁게 사랑받는 느낌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윤상현 씨와의 케미는 어떠신가요? 제가 거의 촬영을 윤상현 씨하고 80% 정도 네. 이상을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으세요. 저하고는 성격도 너무 반대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계속 유쾌하고 재밌게 해주시는 분이라서요. 이제 내용이 조금 무겁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오빠가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풀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롭지 않게. 맨날 싸워요. 톰과 제리처럼 정말. 왜요? 왜 싸우세요? 인영이가 네. 톰이고요. 네. 네, 제리 같아요. 아, 윤상현 씨가 제리 역할을 또 맡고 계시는군요. 자, 다른 분께 질문할 기회 드릴게요. 네, 맨 뒤쪽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뉴스엔 황혜진 기자라고 하고요. 김태훈 씨께 질문이 있는데 그 형인 김태훈 씨가 또 경쟁작에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제작 발표에서 뭐 큰 욕심은 없고 형만한 아우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2개월 만에 이제 재개되는 MBC 수목극인데 배우분들이 좀 이 정도 수치는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시청률이 있는지. 네. 형만한 아우는 없다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형 드라마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진심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형이 저를 아주 야 너 뭐야 이러겠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보다 더 저만큼 친하고 또 연락을 자주 하는 유인영 씨가 형이랑 친해요. 유인영 씨한테 형한테 대한 한마디는 유인영 씨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은 태훈 오빠께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빠하고 저희 첫방 때 누가 이기나 내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꼭 이기고 싶어요. 뭘 걸으셨어요? 내기에서? 딱히 뭔가를 건 거는 아닌데요. 네. 아마 그거는 평생 달고 가지 않을까 서로를 놀리기 위해. 이번 내기에서. 네. 궁금하네요. 저도 꼭 첫 회 시청률 봐야겠어요. 아까 김태훈 씨께 기대하는 수목 드라마 이번에 수치, 시청률 여쭤보셨는데. 저는 21%는 반드시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지금 MBC 관계자분들이 하셨어요. 21%는 반드시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꼭 김태우 형님이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없으시면 마지막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마지막 한 분.
없으시군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저희 공식 인터뷰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3월 21일 수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MBC 수목 미니 시리즈 손 꼭 잡고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배우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독님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제작 발표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